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중에 뜬 모양새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간 곡기를 끊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22일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군 사법체제의 주요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사 선임을 거부키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우리 사랑했잖아. 몰라서 오늘도 너를 기다려. 너는 모르지, 넌 모르지, 아파하는 날, 이 노래를 하는 지금도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나를 잊지 마. 오직 내겐 너 하나뿐이야. 눈을 감아도 보여, 귀를 막아도 들려. 제발 날 떠나가지 마. 세상과 너 둘 중에 택하라면 하나. 내 전부 빼앗아도 너라면 난 좋아. 낮이나 밤이나 사랑에 난 목마른 자. 널 이젠 잊자, 이런 나의 가짜. 내 다짐이 또다시 나를 울려 들려. 너에게 바라는 건 오직 너야. 나 없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야. 이 노래 들으면 제발로 돌아와, 돌아와.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위험한가. 오직 내겐 너 하나뿐이야.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날 울리지 마. 날 두고 떠나가지 마. 결국 난 돌아서 나는 또 막았어. 자존심 타버리고 미친 척을 따랐어. 가슴이 저려 나를 다그치고 말했어. 세상에 하나뿐인 너를 치는 말했어. 나는 또 웃는 척 그냥 멀쩡한 척 너에게 부르는 마지막 나의 이 노래. 제발 날 떠나가지 마.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중에 뜬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책회의장, 전날 하루 집거하며 세월호 출고 전략을 모색했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다. 유민 아빠의 간절함에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곁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무사히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과의 합의가 2번이나 유가족에게 퇴짜를 맞은 데 대해 두 사람 모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통감한다고는 했다. 하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나서라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을 받지 않았다. 야당과 유족의 동의하에 새누리당 목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는 재협상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기류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체가 천안으로 이동했다. 당 연찬회를 위해서다. 유족들과는 더 멀어졌다. 연찬회 도중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질문엔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냈잖아. 야당이 유족을 설득하든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추인을 하든 저쪽에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답했고,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25일 본회의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야당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열겠어라고 답했다.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됐는데 일정 논의도 안 하나란 질문엔 나도 미치겠어. 국회에 있으면서 저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이틀째인 23일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청와대도 요지부동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이 풀 문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자갈치 시장 등을 방문했으나 세월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유족과 당내 강경파 사이에 끼어 여당 압박에 나선 야당 지도부, 야당이 정리하라는 여당 지도부, 정치권이 알아서 하라는 청와대다. 세월호 특별법의 해결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모두 한꺼번에 발을 뺀 진공 국면이다. 이날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도 단식을 계속했다. 문재인 의원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4일째 동조 단식을 벌였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간 곡기를 끊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22일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식사를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그날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동자였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그를 두고 한 동료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면 딸을 대학에 보내려고 그런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회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통보도 받았다. 다른 한 동료는 말수가 적고 남 앞에 잘 나서지 않지만 고집도 센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큰딸의 어이없는 죽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큰딸 김유민 양은 사고 열흘째인 4월 25일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삶에 큰 의지가 됐다던 딸을 가슴에 묻은 그는 가만히 있으면 술만 먹고 폐인이 될 것 같다. 일이라도 해야 딸을 잊을 것 같다며 5월 7일 회사로 돌아가 20일 남짓 일했다. 그러나 결국은 휴직기를 냈다. 김 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딸 생각이 나고 악몽까지 꿨다. 도저히 안 되겠다. 딸이 죽은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했다.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딸 생각만 가득했다고도 했다. 7월 14일부터 김 씨는 다른 희생자 가족 14명과 함께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업에 쫓긴 다른 유가족들이 하나둘 단식을 접으면서 지난 5일부터는 그만 홀로 남았다. 국회 특별법 논의가 공전하는 동안 김 씨가 머물던 광화문 천막은 세월호 사건을 증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국회의원과 영화인, 가수와 대학 교수,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조 단식에 이어졌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광화문 시복식에 앞서 김 씨의 손을 맞잡고 위로했을 때 그는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서 단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교황에게 전했다. 한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 기혁 씨는 수더분하고 점잖은 아버지였다. 우리도 이렇게 오래 단식을 하실 줄은 몰랐다. 활동하면서 정부에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 차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단식 38일째인 20일에도 청와대까지 가보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농성장을 찾아온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크게 화를 냈다.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충돌이 있었다. 시위가 아니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막았다. 손에 힘이 없다. 자다가 중간에 깨고 개운하지가 않다.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머리가 너무 아파 일기를 더 쓸 수 없다고 썼다. 얼마 못 가 김 씨는 기력을 잃고 농성장에 누워있다. 이날 아침 일찍 시립동부병원으로 실려갔다. 유건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병원에서 점심에 미음 200cc와 된장국, 보리차 등을 제공했지만 김 씨가 먹기를 거부했다며 유민 아빠가 특별법 제정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단식을 멈추면 유민이 볼 낯이 서지 않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군 사법체제의 주요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군이 아직도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군 사법제도 현황과 개선 논의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서 국방부는 심판관 제도 폐지 불가와 관할관 확인 조치 폐지 불가를 적시했다. 14쪽 분량의 문건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 작성됐다. 국방부는 당초 회의 명칭을 군사법제도 개선 토론회로 정했으나 사법개혁에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자 회의 직전 급하게 변경했다. 문건의 핵심은 부대 사령관이 일반 장교인 부하를 재판관으로 임명해 상관의 입맛대로 판결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심판관 제도와 사령관이 직접 관할관을 맡아 1심 판결과 감경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관할관 확인 조치 등에 대한 폐지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이다. 군 사법체제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해놓고선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대폭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 심판관 제도에 대해 민간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등 비법률가의 재판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옹호했다. 군 수뇌부의 사법권력 통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관할관 확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대 통솔을 위한 지휘권과 부대 병력의 유지, 파악, 관리를 위한 인사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존치 이유를 설명했다. 관할관의 감경 권한 행사가 제19 감싸기에 동원된다는 비판에는 법무참모가 건의하고 지휘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일방적 행사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문건과 관련해 중간 버전으로 실제 회의 때는 다른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 조치 폐지는 안 된다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지적해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사 선임을 거부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4일 총장직에 임명돼 교내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 씨의 학교 복귀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2일, 지난달 28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 씨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상지대 측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며 총장직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지난 1일 김 씨의 정이사 선임을 반려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 정상화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장 선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 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김 씨가 과거 부당한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성원의 신임을 얻는 인사를 선임토록 촉구했다. 교육부 고위본부는 이날 직접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직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나 행정지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비리 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은 김 씨의 복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현 이사회 구성의 길을 터준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동건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단 진일보완 조치로 생각하고 있으나 학교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구제단 측 인사인 현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재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분교사학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 구성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어떤 이의 꿈.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일째 단식 중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40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영호 씨 곁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위급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문 의원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동조 단식과 함께 순식간에 전국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제1야당 대선 후보였다는 점, 최후 카드인 단식을 택한 점 등이 복합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서해 북방 한계선 대화록 공개 논란 이후 1년여 만이다.
문재인 단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이 같은 상징성 때문이다. 문 의원의 정치 진로에도 득과 실이 동반된다. 문 의원은 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올랐을까? 주변에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싫어하는 문 의원 스타일 때문이라고 했다. 한 최측근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인에게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극소수 측근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영호 씨 때문이라 했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시절 문 의원은 천성산 고속철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00일째 단식 중이던 지율 스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단식 중단을 설득한 바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아졌다고 한다. 단식 도중 트위터에는 문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여야와 유족이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많았다. 하지만 문 의원은 단식은 본인 의도를 넘는 의미와 논쟁점을 갖는다. 문 의원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당권 주자이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의 단식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가 보여주듯 힘이 세다. 새누리당이 연일 문 의원 단식을 타협 정치를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문 의원은 단식을 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뒷짐지고 있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정치 중심에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 의원은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야권 대표 주자로 각인되고 있다. 야권 지지층 결집 효과도 덧붙여진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에서 21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문 의원은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지지율 32%를 얻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꺾고 1위에 올랐다. 문 의원 측은 부인하지만 단식 정치가 자기 당권 혹은 대권용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당내 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대선 주자가 단식할 때냐 정치를 해야지라는 비판만 해도 당권 경쟁 구도에 문 의원 단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 외곽 지원 세력이던 문재인의 친구들이 전국 조직화한다는 말도 들린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전후로 야권 재편도 예상된다. 때맞춰 문 의원 측에선 수권, 큰 그림이라는 말이 유난히 잦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직책 분리를 공식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두 차례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박 원내대표의 위상 변화가 현실한다면 세월호 대치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20일, 22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세월호 전국 해법과 박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각 모임에선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당 조직을 정비 혁신해야 하는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선 이상 의원을 주축으로 한 중진 의원 8명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2시간가량 모임을 갖고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세월호 전국이 표류하는 가운데 당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무리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박 원내대표가 현재 국정감사 등 원내 업무는커녕 당무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민초넷과 더 좋은 미래 등 강경파 초재선 의원 모임도 22일 각자 회동을 갖고 향후 비대위 구성뿐 아니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원내대표직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비대위원장직은 내려놓은 뒤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21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고 내주 초에는 삼선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에서 공론화되는 것은 계파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파트너였다는 점에서 여야 대치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25일 예정된 의원총회나 내주 비대위 출범에 맞춰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세월호 교착 정국을 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40일째 단식한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재선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대통령도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유민 아빠를 대통령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정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며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말고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풀어나가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공개를 전제로 청문위원들에게 비밀 준수 서약을 받고 청와대에서 밝히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사실 저의 의견은 새누리당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양수경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는. 소리내어 울어봤지만 그대는 떠났네.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명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중징계의 실패함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최주현 금감원장은 리더십과 신뢰에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내분과 경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은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가득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KB징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징계만큼 금감원 제재가 재앙 수준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현재로선 금감원 최대 위기라고까지 했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를 경징계 처리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의 국민카드 이관 문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임 회장 징계권 등을 포함해 200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지난 6월 안에 한꺼번에 징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수의 금감원 간부들은 최 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의 지침이 나올 무렵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내분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징계 마무리 지침에 따라 최대한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현장 검사 이틀 만에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을 정도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부실 검사가 KB 측 반발로 이어졌고 KB 측 판정승으로 결론났다. 특히 임 회장과 이 행장뿐 아니라 징계 대상 임직원 상당수가 선처를 호소하는 기존 제재심과 달리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금융권에서는 경제팀 개각을 앞두고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과잉 징계를 시도한 최 원장의 태도가 금감원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1960, 70년대의 생필품에서 최근 참사리 상품으로 진화해온 추석 선물의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시대의 경제 상황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60년 동안의 시기별 기록과 매출 자료 등을 토대로 명절 선물의 변화상을 22일 소개했다.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에는 상품보다는 밀가루와 쌀, 계란 등 농수산물을 주고받는 정도에 그쳤다. 백화점에서 상품 홍보 전단을 만들고 판촉 행사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아동복과 속옷이 많이 팔렸고 특히 물자가 부족했던 설탕은 가장 인기 상품으로 통했다. 산업화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공산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식용유, 치약, 와이셔츠 등이 많이 팔렸다. 당시 동서식품이 처음 선보인 커피 선물 세트는 다방문화 확산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다. 어린이들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최고의 선물로 통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1980, 90년대 명절 선물은 점차 고급화됐다. 정육 세트와 넥타이, 스카프, 지갑, 벨트 등이 대표적인 선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에는 꿀, 인삼 등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상품권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선물 매출에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형 할인점이 늘어나면서 저가형 통조림 제품이나 조미료 세트 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반면 백화점에서는 고급 와인이나 골프, 헬스기구 등으로 소비 성향이 나뉘었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기술기기, 웰빙 식품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간편식품 등도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함중아의 풍문으로 들었소.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흐린 곳도 있는데요. 이 구름들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예상 강우량도 5에서 30mm가량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내일 다시 비가 시작될 텐데 중국 중부 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아침에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라남북도, 밤이 되면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도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월요일 새벽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글피, 화요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한 비, 또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우량만 보면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비를 내다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10에서 50mm가량의 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서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낮 최고기온 32도를 비롯해서 강릉과 울산은 31도, 광주 30도, 세종, 대전, 부산 29, 서울의 낮 최고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있듯이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낀 곳이 있었는데요. 낮에도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오늘 시정은 썩 좋진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다른 토요일보다 예밀이 훨씬 높습니다. 추석을 가까이 하면서 미리 벌초나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하행선 열차 중 용산역에서 대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저녁 8시 35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10석 정도로 좌석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 4시 이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 역시 주로 오후에 배차된 열차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밀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태백선은 평소 다른 일요일과 거의 비슷한 예밀을 보이면서 이 시간 현재 강릉역에서 밤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200석 정도 자리가 남아 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주로 오후에 운행하는 열차를 중심으로 몇 편의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용산역에서 춘천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열차는 평일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요 시간대에 1시간에 2편의 열차가 배차가 돼서 운행을 하니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혜연입니다. 유리구두.
벗어버리듯 그리 쉽게 갈 수 있나요? 너와는 결코 아니 가리라 아니 갈 줄 믿었는데 갈 때는 바람 앞에 흔들려 사랑은 누군가에 흔들려 유리구두 갈아 신고 유리구두 갈아 신고 툭툭 털고 간 사람 스쳐가는 정이었나요? 꿈 같은 세월이 그만데 떨어진 구름 벗어버리듯 그리 쉽게 갈 수 있나요? 유리구두 갈아 신고 유리구두 갈아 신고 툭툭 털고 간 사람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연 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장 사건은 20일 경찰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행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남는다. CCTV 영상 유출 등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와 몰아가기 등 경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혐의 사실은 지난 15일 저녁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고 경찰발 후속 보도들이 계속됐다. 보도의 정보원은 익명의 경찰 관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한 여고생이 체포된 김 지검장을 보고 인상착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지검장의 모습이 찍힌 CCTV 7개를 추가로 입수해 수사 중이다. CCTV에 등장한 남성은 김 지검장뿐이다 라는 등 후속 보도에 모두 등장했다. 경찰의 망신주기 행태는 CCTV 공개로 이어졌다. 성범죄의 일종인 공연 음란 혐의 수사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인격권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성범죄 수사 당시에는 활용 가능한 CCTV 영상 등을 증거물로 입수하고 복사본이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CCTV 속 김 전 지검장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종합편성 채널 등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공개됐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물론 범죄에 해당하지만 직무를 이용한 독직 범죄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 경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였으며 인권의식 부재라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검장 체포 당시 소지품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에 가까웠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음란 행위를 위한 도구는 아니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굳이 김 전 지검장이 체포 당시 베이비 로션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의 손과 성기, 속옷 등 어느 곳에서도 문제의 로션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션은 이 사건 자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소품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굳이 이 대목을 언급해 김 전 지검장을 대중적 관음증의 제물로 만들었다. 사건 초기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20여 명을 이 사건에 투입해 김 전 지검장의 동종범죄를 쫓았다고 한다. 사상 유례없는 공연음란 혐의 인지 수사가 벌어진 꼴이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김 전 지검장은 범죄자이고 치료 대상이 맞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역설적으로 경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드러난 것 같다. 경찰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검사장이건 일반 시민이건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엄밀히 보자면 처벌보다도 치료가 필요한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데 김 전 검사장을 상대로 마녀 사냥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라며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같은 검사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짐짓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도 검찰에 한 방 먹였다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선 유병헌 일가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는데도 책임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강신명 신임 청장의 취임을 앞두고 현직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정을 밝혀낸 것을 일종의 성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경찰청 본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신분을 속이려 한 김 전 지검장이 오히려 이 사안을 검경 사이의 문제로 의식했던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김 전 지검장에게 망신을 주려던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감사 당시 5급 공무원 2명을 보내 청와대 행정관 4명을 방문 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단 하루 진행된 직원 현장 파견 감사에서 청와대 내부 자료는 한 건도 열람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 달 뒤 청와대의 서면 답변만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하나마나한 총체적 부실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22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방문 직원과 감사 대상 인원 직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부감사관 2명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사고 당일 상황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 4명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감사 담당자는 1급인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 57명이었지만 감사원은 5급 공무원 2명만을 청와대 현장 감사에 보낸 것이다. 감사원이 애당초 청와대 핵심 보고 라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방문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를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감사원은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이란 사유로 열람 사본 제작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선급은 18일, 전라남도는 10일, 국방부는 5일에 걸쳐 각각 현장 파견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짜리 감사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후 6월 20일 청와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서면 확인서만 받고 청와대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한마디로 면죄부용 감사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이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실험 단계의 에볼라 출혈열 치료제 지맵을 투여받은 미국인 환자 2명이 완치돼 공식 퇴원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켄트 브렌틀리 박사와 간호사 낸시 라이트볼은 이달 초 본국 후송 후 약 3주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라이트볼은 19일, 브렌틀리 박사는 21일 각각 퇴원했다. 브렌틀리 박사는 퇴원에 앞서 부인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기적 같은 날이다. 내가 살아있어 너무 흥분되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병원 의료진과 자신이 소속된 의료 선교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 측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내 병이 현재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끌게 기쁘다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에볼라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에모리 대학 병원 의료진은 두 사람의 퇴원이 일반 대중에 어떠한 위험도 유발하지 않는다며 에볼라 바이러스가 완치됐음을 강조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성명에서 혈액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에볼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심은 이들이 어떻게 완치됐느냐에 쏠린다. 에모리 대학 전염병 치료센터의 브루스 리브너 박사는 공격적인 의료 지원과 두 사람이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맵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두 사람 사례로 이 약물이 기적적인 효과를 낸다고 선언하는 데는 조심스럽다. 리브너 박사는 지맵이 얼마나 효과를 냈느냐는 물음에 솔직히 우리도 모른다고 답했다. 지맵은 이들 외에도 스페인 목사에게도 투여됐지만 그는 숨졌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에서 이 약물을 투여한 두 환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다. 미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에볼라 감염자의 50%는 어떻든 살아남는다며 지맵 효과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해야 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네갈은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와의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차드도 나이지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세를 확장하며 최근 미국인 기자까지 참수한 순위파 반군 이슬람국가 IS에 대해 우리가 보아온 어떤 테러단체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IS가 미국의 9.11 테러 수준의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IS는 단순한 테러단체 이상으로 정교하며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사상과 전략, 전술적 군사기량의 정교함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시리아 공습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리아 공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답했다. 댐프시 의장도 개방된 국경과 이민 문제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IS는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그들이 장기적 비전을 달성할 경우 중동 정세를 바꿀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댐프시 의장은 시리아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는 소탕할 수 없다며 IS와 전쟁할 동맹군이 결성된 이후 실행할 것이라며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IS 조직원들이 텍사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페리 주지사는 IS 조직원들이 불안한 국경 상황을 악용했을 수 있다며 이미 미국에 잠입했을 공산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이날 IS가 미국에 침투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현직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IS가 미국 내 휴면세포 조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IS가 참수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에 대해 몸값 1억 유로를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자 마리아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에게 양보하지 않으며 이는 몸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포함된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런 가운데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폴리 기자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골프를 즐긴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접근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22일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아베 총리도 1차 내각을 구성했던 2006년에는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다마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등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995년 8월 15일 발표된 무라야마 다마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무라야마 다마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과거 청산 없이는 일본이 평화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며 종전 50년이 되도록 반성도 없었고 사후 처리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배포한 강연 원고에 실린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은 훨씬 더 공세적이었다. 그는 무라야마 다마는 일본의 공식적 역사인식이고 전 세계에 나타낸 국제 공약이 됐기 때문에 재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부정한다면 이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살아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는 이를 지켜야만 한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공직에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 역사인식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실제 강연에서 이 부분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생존자가 한국에 50여 명이 있다며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부 간의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고노다마는 한일 협력으로 탄생한 역사인식으로 이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일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열어야 한다며 바른 역사인식 공유, 협력적 관계 재구축이 대립 해결의 열쇠라고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토 스요시 관방부 장관이 제안했던 해법을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일본은 총리 명의의 공식 사죄, 피해자에게 인도주의 명목으로 배상,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를 방문해 사죄문과 배상금 전달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켈트 앵글로색슨족 뿌리 깊은 갈등, 스코틀랜드 독립의 꿈 이룰까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 다음 달 18일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 410만 명이 받아들 투표용지에 적힌 단 하나의 질문이다. 700년 전 스코틀랜드 독립의 꿈 제언은 이 문항에 대한 찬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난다. 올해는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배경이었던 벤억번 전투가 일어난 지 700주년 되는 해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 군대의 압승을 거둔 뒤 1328년 영국과 독립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독립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1603년 자국국왕이 영국국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다시 연합국가가 됐다. 1707년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는 독립국 지위를 누린 적이 없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민족도 종교도 다르다. 스코틀랜드는 켈트족,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이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잉글랜드는 성공회를 각각 믿는다. 스코틀랜드는 게일어라는 독자 언어도 갖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전체 면적의 약 57%, 전체 인구의 84%에 이르는 잉글랜드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지우지 못했다. 영국 중앙정부는 1999년부터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사법, 보건, 교육 등 내정에 관한 권한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대폭 이양하면서 이런 피해의식을 다독였다.
스코틀랜드의 민족의식에 다시 불을 붙인 주역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다. 국민당은 2011년 5월 자치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 영국이 유럽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는 것을 틈타 국민당은 독립을 통해 스코틀랜드를 더 부유한 주권 국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의 모델로 SNP가 내걸고 있는 청사진은 영국보다는 북유럽에 가깝다. 무상보육 지원, 최저임금 현실화, 핵미사일 잠수함 기지 폐쇄,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복지와 환경을 북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 실시된 49차례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모두 앞섰다. 최대 20에서 25%포인트까지 반대 의견이 많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 잠재적인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현지 일간지 조사에서는 독립 찬성 의견이 43%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분리 독립파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내달 투표 결과를 점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계속해서 사설입니다. 유민 아빠의 단식, 누가 어떻게 멈추게 할 텐가란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생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단식 40일 만인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입원 뒤에도 수액주사 외에 식사는 거부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걸 못 보고 여기서 단식을 멈추면 유민이를 볼 낯이 없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이다. 유민 아빠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7월 14일이다. 당초 예상한 단식 기간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합의했던 7월 16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별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사흘 하려던 단식이 40일에 이르렀다. 그 사이 김영호 씨는 57kg이던 체중이 47kg으로 줄어들 만큼 쇠약해졌지만 달라진 건 없다. 400만 명 가까운 시민이 수사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했으나 정치권은 외면했다. 무책임한 집권 세력과 무능한 야당은 그들만의 합의를 가족에게 내밀며 동의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정치 실종만 탓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은 유민 아빠의 고통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에는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다. 저마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했다. 130일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많은 시민이 세월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피로감 운운하며 수수방관하고 일각에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세월호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은 피해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같은 유언비어가 떠도는 현상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의심케 한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비정하고 잔인해질 셈인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지만 세월호 가족은 피해자다.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 피해자가 한 달 넘게 단식하다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집권자가 돌아보지 않는 사회는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다. 다행히도 이러한 비정상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조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는 김영호 씨와 시민들이 단식을 멈추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공동체의 각성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때 그날은 올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적폐 1번지 국회 부끄러워 말면 김영란법 처리하라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여의도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용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그제 구속됐다. 뇌물을 받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입법 로비 의혹을 벗은 것은 아니다.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의원은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피와 비리와 관련해 수사 전상에 오른 의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몇몇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 이익단체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은 돈이나 챙기기에 골몰한 의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니 국회에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의의 전당이 부패의 전당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거리로 삼아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 특별법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세월호 정쟁에 민생경제법안은 수개월째 서랍 속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부정부패에 찌든 여의도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이기 때문일까. 부정정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인 김영란법은 방치되어 있다. 김영란법 원안이야말로 부정부패를 일소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토대 아닌가. 국회가 이 모양이어서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은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정쟁과 기득권 다툼에 매달린 결과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혁신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말과 행동을 바꿨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세비 삭감을 골자로 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대표적이다. 비리 의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추태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보았던 오랜 적폐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잘못과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부패 무능의 고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일은 여의도 정치의 부패를 뿌리 뽑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세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라라라라라라. 계속해서 문화면 기사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책 읽어주는 형 누나들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배우는 게 더 많아요란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흔히 시각장애인 하면 점자를 떠올린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다면 모를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경우 점자를 익혀 능숙하게 쓰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은 누군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길 간절히 원한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린이들과 독서의 기쁨을 나누는 책 읽어주는 누나가 탄생한 이유다. 시각장애 어린이 중엔 점자를 모르는 아이도 많아요. 사람 목소리를 녹음한 이른바 오디오북은 지루해서 어린이들이 집중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책에 파란색이란 낱말이 나왔을 때 그게 무엇인지 오디오북으로는 설명이 힘들어요. 대부분의 책은 시각장애인이 읽는 것을 전제로 쓴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를 직접 붙들고 책을 읽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책 누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20대 청년들의 단체다. 모임의 대표인 장수예 씨를 비롯해 정여진, 김태영, 전수연 씨 등 회원 14명 대부분 문화재단에 다니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다. 초등학교 선후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한데 뭉쳐 책 읽어주는 활동에 나선 것은 꼭 1년 전의 일이다. 처음부터 시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꿈과 쉼이란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준 게 계기가 됐어요. 어릴 때는 다들 주위가 산만해 책을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예쁘고 잘생긴 누나와 형들이 바로 옆에서 1대1로 책을 읽어주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온 어머님들도 무척 기뻐하시고요. 우연히 깨달은 책 읽어주는 일의 효용을 시각장애 아동들한테 확장하기로 마음먹은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강북구 수유동 한빛맹어원을 소개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점자에 익숙지 않고 오디오북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은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낭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너댓 명이 책 속의 등장인물을 각자 하나씩 맡아 동화 구연을 하듯 실감나게 읽어요. 일종의 이야기 극장이라고 할까요? 간단한 연극을 하는 셈이죠. 책 읽어주기를 하기 전에 저희끼리 모여 리허설도 하고 그래요. 사람 음성만으로 부족할 때는 미리 컴퓨터로 작업한 적절한 효과음을 들려주기도 하죠.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인 친구들도 있지만 기우입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지 목소리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남자애들한테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아닌데 누나란 이름을 붙인 까닭이 궁금했다. 회원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동생을 둔 경우가 많아 누나라는 호칭이 편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여자애들보다 책을 덜 읽는 남자애들한테 집중적으로 독서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도 작용했다는 설명에 슬며시 웃음이 났다. 처음에는 모임이 여자들만 있어서 책 누나란 명칭이 적절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역시 남자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남자들은 책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남자애들에게만 책을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여자애들도 저희를 책언니, 책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해요. 책누나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종로구 삼청교회에서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북콘서트를 연다.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소리로만 대화해보자는 뜻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무선 헤드폰을 빌려준다. 음향감독으로 유명한 피정훈 서울예대 교수가 특별히 참여해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소리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수익금은 전액 한빛맹어원에 전달해 점자책 구입 등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북콘서트에 필요한 비용 100만 원 마련을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나무 포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중입니다. 목표액까지 아직 30만 원가량 남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죠. 사람들은 저희가 장애 어린이를 위해 봉사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날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마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다음은 종합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 근무를 하도록 한 이른바 향판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을 비롯해 향판과 지역 유지 간의 유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향판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지역 법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게 서울과 지방 간 규류 인사를 실시하며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은 신청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법 관할로 나뉘는 한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된다.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에서 본원과 지원 사이를 순환 근무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발령받을 때도 일정 기간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전체 법관 2,780여 명 중 지역법관 수는 30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2004년 지역법관을 신청해 10년째 같은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인사발령 대상자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희망원을 받아봐야 인사이동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 사정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법 쪽에는 걱정하고 있다. 고참 향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인사를 받으면 이에 반발해 대거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각급 고등법원에서 잦은 인사인동이 발생할 경우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사건을 파악하느라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 석촌 지하차도 아래 지하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공의 원인은 터널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의 과실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가 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22일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의 터널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공사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동공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실드 공법을 채택한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부족했다며 공사 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흙을 지상으로 배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아래에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따라 이달에만 동공 7개가 발견됐다.
석천 지하차도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09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공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흙의 배출량이 많았던 점을 발견했다. 파낸 토사가 애초 예측량보다 많다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지속해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범수의 하루 전해드리면서 8월 2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댄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